자, 이제 제3장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시험에도 여기서 한 2개가 나올 겁니다. 이 파트가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이 좀 많지만 이 파트는 항상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4장 반이니까 거의 다 모든 사항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칠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사업의 출발은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요, 도시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 시설사업도 시설사업 부지가 있고요, 정비사업도 정비구역이 있고, 개발사업도 개발할 구역을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의 발표가 딱 되어야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출발은 바로 개발구역의 지정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개괄적인 계획이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인 장소의 결정, 개발구역의 지정을 한다 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수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과 같은 위치에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같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결정권자들이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등장을 합니다. 해요. 바로 도시군 관리局의 결정권자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시, 도시사가 구역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대도시도 직접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오고요. 물론 이 속에 보시면 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딱 나옵니다. 나와요. 자, 해서 보시면 또 예외 보십니다. 예외. 자, 그런데 요 개발구역의 위치가 둘 이상의 시도대에 걸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요, 요들 시도대가 협의회입니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협의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의를 해. 그런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죠. 개발되어지면 참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참 좋습니다. 참 좋으니까 이 협의가 스스로 하려고 잘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이때를 포함해서 국토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해서 밑에 큰 박스에 보면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별표를 딱 해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두 문제만 딱 했습니다. 중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30만 원 빌리는 협상이 안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 둘 이상의 시도대에 걸치는데 지정자 정하는 협상이 안 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해라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될 때는요, 국토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을 위시해서 자, 중앙에 있는 각종 어떤 다른 부서의 장들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을 해서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부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개발구역 지정을 못합니다. 이때 보시면요, 국장한테 요청을 통해서 국토장관이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국가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종시부터 해가지고요, 각종 어떤 혁신도시들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긴급할 때도 그렇다. 긴급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이거 다 보세요. 30만 제곱미터, 10만 평균 되는데 요 규모 이상의 어떤 면적 가지고 정부에서 자금을 100% 다 출처한 바로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들, 각종 어떤 공공기관의 장들 또는요, 정부에서 자금을 50% 이상 출처해서 만든 정부 출연기관 장들, 요 출연기관 장들이 필요해서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단다. 제한입니다. 이 제한이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한 개발 구역이 필요할 때 중앙과 또 공공기관과 출연기관 장들이 이 제한이 들어왔을 때 국토장관이 심사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경우를 꼭 외우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중앙행정기관 장들의 요청,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한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긴급할 때 그렇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서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하다 싶어서 공공기관 장과 출연기관 장이 제안할 때 그렇다. 또 요 둘 이상의 시도대에 걸치는데 지정자 정하는 협상, 이것이 안 될 때 보시면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을 통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청. 이미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나왔죠?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요청할 때 국토장관을 정할 수 있다 요청 한번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그들 위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통해서 시도가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이때 보시면요. 시군구청장은요. 요청할 때 도시계획이 도계위는 보통 심의하는 것인데 이때는 자문을 한 이후에 요청이 있을 때 심사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의 어떤 요청을 주로 많이 시정 또 합니다. 주로 환지방실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세 번째가 보시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시면 이제 제안 중요합니다. 별표에서요. 제안입니다. 자, 누가 제안을 통해서 구역 지정을 할 수도 있다. 합니다. 제안도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죠? 어디입니까? 공공기관과 출연기관 장들이 제안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두 번째 제안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보시면 시군구청이 판단해서 이렇게 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 통해서 주로 많이 또 올라옵니다. 이 제안 주로 환지방시 할 때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와요. 제안하는데 이 제안판은 중요합니다. 중요 별표 다 해주세요. 하시고 또 법 바뀐 상도 있습니다. 자, 근데 시행자 앞으로 그 뒤에 쫙 나옵니다.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아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 국가 또요 지방자치단체 또 보시면 조합이란 말 나오면서 이들은 제외한다. 이들 제외한 기타 시행자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말은요 국가는 직접 국토장관이 지정도 할 수 있고 중앙장애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지방같이 직접 지정도 할 수 있고요 또 시군구에 요청할 수가 있어. 제한 필요 없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조합도 앞으로 주민들 단체인데 여러분들 조합은 항상 모든 조합은요 확정되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합니다. 그래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단체가 없어요. 비록 주민들이 조합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그건 주민단체일 뿐입니다. 조합은요 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설립인가 맞습니다. 받으니까 이 조합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합은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 지방 조합을 제외한 기타 신뢰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제안이 관료 1번의 제안 딱 보이시죠? 자, 또 보십니다. 이번에 자 제안하는데 이것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필요한 장소가 있다 합니다. 이때 제안은요. 요 중에서 면적이 큰 시군구청장한테 제안 서류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도 보십시오. 자, 또 3번 중요합니다. 3번 방갈로 3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막무가내 제안할 수 없어요. 특히 자 보시면 제안할 때 보시면요 민간입니다. 민간 시행자들이 제안할 때는요 요건이 필요하다랍니다. 땅이 이만치 필요한데 이만치 가진 땅 한 명 가진 사람이 제안한다. 이것 좀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땅 전체에서 3분이 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민간 시행자는요 제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는요 토지 소유자뿐 아니고 요 속에는 지상권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하십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는 아까 앞부분에 한 적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4번이 또 중요합니다. 4번 참 중요해요. 요 제안이 있으면 제안된 데에서 시군구청장이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받아줄 의무는 제안은 제안일 뿐이죠. 제안일 뿐이니까 받아줄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제안되어지면요. 요 제안되어지면 시군구청장은요. 제안에 의해서 요청하겠다 말겠다 요 여부를 통보해 주는데 요 통보가 보시면 지금 2개월 돼 있죠. 2개월. 요 2개월이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2개월이 아니고요. 1개월 바뀌었어요. 1개월.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때는요 1개월 안에 여부를 통보해준다.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1개월까지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220페이지에 제일 밑에 관로 4번에 보시면 2개월 안에 통보한다. 이것이 1개월 이렇게 바뀌었어요. 1개월 바뀌었습니다. 1개월로 바꾸어 주십시오. 1개월 내에 여부를 통보합니다. 하고요.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내에 통보해준다.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다음에 이 제안되어서 입안하겠다. 근데 입안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신들 제안 때문에 참 좋아서 입안할 것인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비용 제한이 되었다 할 때 요 입안할 때 비용이 든다 할 때 요 비용에 대해서 제안한자와 협의해서 요 비용의 전부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당신들 제안 참 좋아서 입안할 것인데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니까 요 입안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좀 내라. 이렇게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라는 말까지 다 보십니다. 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옆에서 하나 꼭 나올 겁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을 가십니다. 오른편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정할 때입니다. 네 번째 추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다가 또 중요합니다. 자, 개발 행위가 아니죠. 개발 사업이죠. 다이가 좀 커야 됩니다. 커야 돼. 해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일단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규모가 좀 클 것을 요구를 딱 합니다. 해요. 그래서 딱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말입니다. 도시 지역 안에서도 개발 빈 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아닌 곳에서 더욱더 많아겠죠. 어쨌든 도시 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내 축산공업 지역들 녹지도 빈 땅이 많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과 밖을 나눕니다. 나눌 것인데 그것이 또 하나 또 법 바뀐 상이 또 하나 딱 보이네요. 일단 자, 보십시오. 자, 보시면 도시 안에서는 말입니다. 개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개발 사업 말고 개발 행위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었죠. 반대입니다. 반대. 이때는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하자라는 것이 원칙이 된다라고 합니다. 원칙이에요. 또 요 도시 내에서도 공장 짓는 공업지역은 좀 더 커야 됩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나올 때 가능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도시 내에서도 녹지도 다 100인데, 보존 녹지는 제가 안 된다 했죠. 보존 녹지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빵입니다. 빵 해서 1만이 원칙인데, 공업장만 3만 이상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시가 아닌 장소입니다. 아닌 장소는요,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인데, 시골 농촌 가시면요, 거의 도로, 학교 등 없습니다. 없어. 인프라가 아예 없어요. 사회적인 간접 자원이 아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많이 부지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는요, 신도시급 하면 적어도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쯤 되어야 간에 주택, 학교, 상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는요. 책에 지금 20만 딱 되죠. 20만. 이 또 바뀌었습니다. 20만이 아니에요. 지금 20만 되어 있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10만 이상 제곱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지금 4월 첫 주에 요 책에서 법 바뀐 사항을 다 일괄적으로 제 카페에 올려놓고 또 학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꼭 하십시오. 또 추가되어진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7월 20일까지 시행일단 다 시행 포함됩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지금 2월달 계속 법이 또 추가 바뀌어가지고요. 신사항도 참 많아. 그래서 다 카페라든지 어떻습니까? 제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만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이미 가보니까 초등학교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보니까 이곳에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이미 발생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빼준다 해서 일단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구역 지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십니다. 꼭 외우세요. 중요한 항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박스 밑에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기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입니다. 또 도시 지역 말고 비도시입니다. 시골 장소에서 개발할 때에는요 원칙은요 상위 계획에서 수립 예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요 개발 계획의 수립이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하니까요 상위 계획 광역 도시계획 또는요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 장소 안에서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다 있죠. 이 말은요 상위 계획을 세울 때 개발 예정이 되어져 있는 장소에서만 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시골 농촌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보시면요, 요 중에서도 또다시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나와요. 뭐냐 하니까요, 자연 녹지와 또 비도시에서 계획관리 지역, 요 장소들은요, 원래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뭡니까? 장래 도시화로 쓸 그런 예정 장소입니다. 하니까 자연 녹지와 계획관리는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계획이 안 세워져도 된다. 수립할 수가 있다. 개발 구시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시고요. 또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가시면 이러한 면적 기준과 개발 예정인 수립 계획 다 적용
적용하지 않는 또 전체적인 외적인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냐니까요. 취계 지구 하면 취계지구, 취락지구입니다. 연구지구에서 개발 진흥지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목적 개발이라고 합니다. 해서 취계 지구 나오네요. 자,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개발일 때는요, 면적도 묻지 않고 다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보자면 개발 예정, 개발 계획도 세우지 아니해도 지정할 수 있다 해서요, 취계, 지국에 지정할 때는요, 이렇게 목적, 이게 요건을 일체 묻지 않고 다 정할 수 있다. 특히 취락지구 잘 됩니다. 이게 딱 되면요, 개발 요건, 구역 지정 요건 아예 묻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다. 면적도 안 따지고, 요 취락지구가 시골 농림 지역에 있으면요, 면적이 30만, 10만이 필요한데 그 면적이 만도 안 되어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같이 요건을 묻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취계, 지국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상이지만 꼭 여러분들이 보실 상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또 한 장을 또 그 밑에 보시면 지정 절차 나옵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도 구역 지정할 때도 지정하는 절차가 있다. 요 절차에 맞게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절차가 나옵니다. 요것도 도시관리계획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흘러가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십니다. 딱 보시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지정할 때 첫 번째입니다. 항상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 조사를 한다. 라는 부분이 딱 보이네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가시면 보시면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또 세 번째 가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할 때 보시면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토지 용도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낸다.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 하지 않는다.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요. 바로 보시면 일단은 주로 입안하는 자들, 요청하는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권자들은요, 세 번째 보시면요,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니까요, 심의를 거친다 해서 장소를 발표 고시를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개발구역은 없더라.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또요, 요 조사는 보통 다 업무상입니다. 다 업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요, 자, 보시면 입안을 제안하는 자, 또 요청하는 자들은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중요합니다. 주민들 의견 청취 중요합니다. 보세요. 항상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공람을 합니다. 공람을 해야 됩니다. 공고일람을 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홈페이지에서 14일간 공고일람을 딱 합니다. 해요. 이상 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공청회라는 것은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서만 합니다. 하지만요, 이때는 또 공청회도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람은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할 것인데 공람을 한 이후에 공청회 개최를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선택입니다. 할 수 있다.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하여야 한다. 업무적인 경우도 등장을 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책에 딱 보시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올 때는요, 공람을 하고 나서 공청회는 할 수 있다. 선택인데 공람을 한 이후에 공청회도 개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또 협의입니다. 협의 딱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공청회 보시면 오른편 있죠? 223페이지 공청회 개최에 업무가 있다. 그래서 원래 공청회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공람 끝난 이후에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딱 다 통과하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심이 딱 나오죠. 자, 보시면 우리가 시도지사, 대도시 등이 협의할 때에는요, 항상 해당 그 위치에 맞는 부서,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에는요,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장들과 협의한다. 이렇게 딱 등장을 딱 합니다. 해요. 하는데, 그런데 지방시도대가 구역 지정할 때 보시면 이 관계행정기관 장이 아니고 또 중앙장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를 하는 경우도 하나 있더랍니다. 뭐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다. 딱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올 때는요, 협의를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곱하던 제가 살짝 빼놓고 있습니다. 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주십시오. 10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올 때는요,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람은 반드시 할 것인데 그러나 공청회도 개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나오고요. 협의할 때도 보시면 지방에서 협의할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100만 이상일 때만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심의합니다. 시도대는요, 지방 어떤 도계위에 또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에 심의 거친다 이렇게 해서 발표 고시를 딱 하면 구역 지정이 확정이 딱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딱 올라가서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고시를 딱 했습니다.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가 등장을 딱 합니다. 구역 지정을 고시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구역 지정을 이제 발표 고시를 딱 했습니다.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이것도 참 중요하고 시험에 참 잘 뜹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해당 토지 용도 체계 변경을 제가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개발되어집니다. 건물이 많아집니다. 많아질수록 예상이 됩니다. 뭡니까? 도시 지역입니다. 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보시면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 가지고요, 항어 산택전도 해가지고 항만구역, 어항구역 등이 있었는데 그때 도시개발구역이 있죠. 같이 보시면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로 항어 산택전도의 도시개발구역이 나왔습니다. 또뿐 아니고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간주가 된 걸로 간주한다 본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기존 계획구역입니다. 하지만 또 예외 나옵니다. 예외 나와요. 하지만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만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취락지구는 시골 농촌 마을에 잘 정비되어진 시골 말입니다. 말들. 일단은 면적 묻지 않는다. 예정 묻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요, 취락지구 멋지게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또 반면 도시로 바꾸어주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또 제외한다. 멋지게 개발되고 멋지게 정비가 딱 되어도 이쪽 장소는요, 도시지역으로 주상공업지로 바꿔주지 않는다. 또 혜택도 한 특징도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예외다고 잘 받으세요. 취락지구 딱 걸리면 토지 용도적 변경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편에 바로 가십니다. 투기 억제한다. 두 번째 이제 투기 억제입니다. 개발구역 정하면 투기를 못하게 제한을 딱 합니다. 해서요. 자, 일단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도 아니고 이미 거전에 이렇게 조사 통해서 널리 알립니다. 알리니까 알릴 때부터다 해서요. 요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들한테 공람을 할 때부터 이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하겠다라고 공람을 할 때부터 투기가 막 몰려옵니다.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투기를 억제한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첫 번째, 건물의 건축행위 일체다입니다. 일체다. 뿐 아니고요. 우선 공작물의 설치도 다 이게 포함되네요. 자, 뿐 아니고 가설 건물의 설치 이게 방해되고 투기입니다. 이게 투기. 그 다음에요. 건축물에 뭡니까? 대수선한다. 이것도 다 일체입니다. 일체.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를 바꾼다. 용도 변경 행위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다 못하게 일단 제한을 딱 합니다. 해요.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 또 세 번째 보시면 토석을 채취한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토지를 분할한다. 지분 쪼개기 한다. 또 다섯 번째 보시면 물건을 쌓는다. 이것도 방해된다겠죠. 그다음에 또 여섯 번째입니다. 나무입니다. 중모. 나무를 베거나 심는다. 이것도 다 일체다.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요, 요 개발구역 내에서는요, 모든 토지행 일체 금지이고요. 요 행위 하고자 할 때 전부 다 허가받아야 된다. 투기 안 되면 허가 딱 넣어줍니다. 그래서 특광시장군수 도시의 당근한테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다. 전부 다 제한받습니다. 그 내용이 오른편에 딱 나와 있죠. 첫 번째 박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뭐냐? 허가 받을 필요도 없는 예외, 경미한 사항이 딱 등장하죠. 이거 참 시험에 잘 뜹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은요, 정비구역과 효과가 똑같아요. 요거 하나 빼놓고요. 요거 어딥니까? 대수선 요거 빼놓고요.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으니까 그 펜 또 나오고 이 펜도 나오고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옵니다. 매는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자, 엉이작, 석치목 할게요. 엉이작, 석치목은요, 허가 없이도 할 수가 있다. 경면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밑에 박스입니다. 응급조치 행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얘기입니다.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요, 경미한 확처치 할 수가 있다. 합니다.
또요, 존치, 남겨두기로 결정이 되어진 땅, 존치하는 땅에 물건 쌓아둔다 할 수가 있다. 방해 안 된다. 그렇죠? 자, 목이 나고 관상용 중목에 관상용 중목에 요새 임시식재 요거 그냥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 이때 보시면요, 경작지에서는 또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딱 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일들은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경만상이다. 참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엉이작 석치 먹을 기회 알아두세요. 이렇게만 다 보시고 또 넘어가십니다. 하나를 또 탁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요. 자, 기타 사항들을 이제 보실 것이 없는데, 저기 4번 딱 보세요. 4번입니다. 이런 말 또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요 투기 억제 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이미 세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기득권자 보호라는 말 딱 보이죠? 이 투기 억제 할 것인데, 어떤 내부적인 첩보를 어떤 간에 일단 뭡니까? 확인 안 됩니다. 확인 안 돼. 뭐냐?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자, 착수한 자는요, 이렇게 허가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기득권을 보호를 딱 해줍니다. 요 착수한 사실은요, 구역 지정 딱 고시하면 이때부터 30일 안에 한다라고 했다라고 신고는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만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해놓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4번까지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히 통제를 하니까 빨리빨리 이 사업은 착수를 해야 됩니다. 착수 안 하죠? 그러면요, 구역 없는 걸로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해제입니다. 해제. 다시 보시면 이제 6번째입니다. 해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같이 또 보십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완료되었죠. 완료되었습니다. 뭡니까? 공사 완료 공고라든지 환지 처분 공고가 딱 되어지면 이제 뭡니까? 사업은 끝이 났어. 완료되었으니까 개발되어진 멋진 장소지 개발 구역일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딱 되어지면 완료되어진 그 다음 날 구역 지정 자동적으로 신고가 딱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업이 지연될 때에도 사구역을 해제한다. 라고 합니다. 해서요, 보시면 구역 지정을 딱 했습니다. 딱 했어요. 구역 지정을 딱 했어. 딱 고시를 딱 했는데요. 요즘이가 첫 번째입니다. 자, 3년이 되도록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이 사업의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3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자동 해제가 딱 되어진다. 이렇게 원칙이 딱 나오죠. 3년 딱 외워주세요. 자, 그런데요, 또 예외가 나옵니다. 지연일 때 보시면요. 자, 어떨 때는요,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보시면 실시 계획에 인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순서가 바뀌어서 구역 지정을 먼저 했다 합니다. 이들은요, 2년 안에 개발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또요, 계획을 세웠다 하면 다시 3년 안에 실시 계획의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되어도 개발 계획의 수립이 안 되거나 또요 수립되고 난 이후에 3년 되어도 요 실시 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다 하면 각기 2년 되는 그 다음 날 또 3년 되는 날 그 다음 날 구역 지정 실효가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또요,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엄청나게 큰 100만 평점의 큰 어떤 사업장 일단 요것이 5년, 이것도 5년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업 지연 때문에 해제가 딱 되어지면요, 되면 종전 토지로 환원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환원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이 또 끝이 나섭니다. 금방 보셨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서 시험에 꼭 반드시 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 꼭 하시고요. 이제 한 단간 딱 넘어가시니까 사업의 시행자가 나오네요. 자, 이 창이 다 박혔으니까 사업의 시행자 편은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